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에 대한 그런 계획을, 음, 좀 이렇게 짜봤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꿈은 있어요. 꿈은 있지만 꿈대로 살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좀 나에게 보상을 한답시고 옷도 사 입고 여행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인생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꿈을 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인생 살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인생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내가 망하겠어? 지금도 이렇게, 음, 출근을 하고 남편도 있고 이제 뭔가 수입이 고정 수입이 또 들어오고 뭔가 안정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게 잘 되는 것은 어쨌거나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하강 국면을 먼저 막아야 된다. 하강 국면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상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피해야 할까? 이게 인생 시나리오에서 가장 먼저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안다면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그런 어떤 앞날,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앞날에서 내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해서 정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앞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렇게 내가 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라고 해요.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죠. 항상 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하고 다툼이 날 때도 감정이 앞서서 다툼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소비를 할 때도 감정이 먼저 앞서서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 갖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큰 거, 집을 구매할 때도 일단 감정적으로 그 집에 있는 인테리어라던가 뷰라든가 뭔가 누군가가 거기 살고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먼저 강렬하게 끌릴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입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보다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이 앞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 그때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후회되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남편도
주식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식이 막 오르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감정적으로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덜컥 몇 천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종이 쪼가리가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주식이든 아니면 아파트를 살 때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빚을 과도하게 끌어안지 말자거든요. 저희가 아파트를 살 때 아니면 자동차를 살 때 현금을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뭐든지 다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자동차도 할부로 사잖아요. 이렇게 빚을 과도하게 끌어안으면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저희는 이 코로나가 올 줄은 아무도 누구 하나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끌어모은 사람들은 그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저희 집도 똑같이 아파트 대출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어떤 시기를 겪었었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게 빚만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빚 때문에 이자를 갚아야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빚을 과도하게 끌어안지 말자. 그리고 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때다 싶어서 그리고 자기 생각에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을 시기다 생각해서 대출을 연끌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은 올라가는 그 시기가 있고 서서히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그 대출한 이자 때문에 또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빚을 과도하게 끌어안지 말자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말자예요. 저희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반짝거리면서 이걸 하면 성공합니다. 이걸 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아니면 다단계에서 그 현란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 사례를 내놓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그런 어떤 다단계에 가게 되면 혹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을 잘 알아요. 그 다단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나와서 정말 이렇게 명품을 휘두르고 나와가지고 정말 현란한 말솜씨로 강의를 하고 정말 된다고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다단계라고 하는 이 업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수익 구조를 정말 또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그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정말 얼마를 내가 가져가는 걸 알게 되면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수익 구조 그리고 인쇄소득 나중에 내가 뭐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뭐 따박따박 들어온다 수도꼭지다 뭐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말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살 때도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누구의 말만 믿고 덜컥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런 어떤 정말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믿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통제권이 없으면서 나는 정말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조차도 모르고 주식을 그만큼 해보지도 않았고 주식 관련 책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주식에 관련돼서 잘 안다면서 전문가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 몇 마디 하는 것을 듣고 나는 주식에 투자를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은 하지 말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지 않는 것을 혐오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은 평생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 배운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인내심도 필요하고 정말 지루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잖아요. 다들 학교 때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 학교 때 했던 그 공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습관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 동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 질 좋은 책들을 항상 옆에 끼고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분야만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들을 다 두루두루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또 배우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PCM에서는 다양한 분야들을 다뤄주시고 있거든요. 인문학, 그리고 자기계발서, 주식, 성경 또는 물리학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주시거든요. 이렇게 여러 분야들을 내가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 속에서 창의력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하나에서만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내가 10가지 대표님께서 그 모형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데요.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다른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10가지를 알고 있으면 하나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 모형에서 총 동원이 돼가지고 통합적으로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분야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나의 그런 어떤 머릿속에 장착이 됨으로써 그 안에서 창의력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수를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는 주제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나만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용기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그런 어떤 치부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단점들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내가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아의 사각지대라고 해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구석도 있지만 내가 나를 알면서도 그게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방어를 하거나 하면서 나는 나를 지킨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파멸로 가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가 정말 정확하게 걷어내 그런 어떤 막을 제거를 하고 정말 순수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나의 어떤 부분이 이런 어떤 실수를 가져왔는지를 유추를 해내서 그런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점들을 내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 PCM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제 파악이거든요. 그리고 주제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어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조금 이제 그 이제 정확하게 보다 보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움츠려들고 수그러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인생 시나리오에 있어서 정말 망하지 않으려면 이 다섯 가지를 꼭 네,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